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새해도 다가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상황을 한번 점검할 적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를 살펴보는데, 과연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식의 접근은 저는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좋고 비교 우위에 있고 어떠한 방법이 나쁘고 비교 열의에 있다라고 절대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 성향과 여러분들의 공부 상태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달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부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군사적 용어로 봤을 때 전략과 전술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략은 적을 타도하는 기본적인 목적이죠. 전술은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직진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하는 경우도 있고 직진하다 안 되면 우회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하다 안 되면 직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술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집중 투자, 분산 투자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고정된 전략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오류가 오는 거죠. 전략은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바꾸고 있는 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전략은 내가 얼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투자 성향으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게 전략이고요. 전술은 그 방법론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죠. 분산 투자, 집중 투자를 제가 각각의 나름대로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것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의는 분산 투자는 투자 금액을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고 집중 투자는 투자 금액을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서 일부 오해가 집중 투자는 몰방 투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종목 수를 보면 분산 투자는 최소한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5개에서 20개까지 해야 분산 투자가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집중 투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개에서부터 5개까지도 집중 투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10개까지도 집중 투자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그분은 10개까지는 집중 투자고 분산 투자는 20개에서 50개까지 늘려야 된다. 이거는 정해진 답은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산 투자는 무조건 종목이 많아야 되고 집중 투자는 무조건 종목이 적다라는 이분법적 생각에 일단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투자 안정도를 놓고 본다라면 분산 투자는 높고 집중 투자는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정도가 높아지고 집중 투자는 낮아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분산 투자가 잘못되게 된다라면 투자 관리가 다소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투자 행태에서 본다라면 분산 투자로 인해서 투자 안정도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냥 지금 당장 시중에 인기 있는 종목을 무턱대고 사모으는 거죠. 그것은 투자 안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계좌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집중 투자를 하게 된다면 소수 종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관리에 집중하게 되고 투자 안정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조건 좋고 이것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식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특히 분산 투자는 마치 올바른 투자인 것이고 집중 투자는 마치 잘못된 여러분들이 계좌가 깨진 것은 집중 투자 잘못해서 몰빵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저는 경계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깨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제 뉘앙스인 거죠.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첫 번째인데요. 분산 투자는 되는 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분산 투자 어떠죠?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무턱대고 조금씩 사는 거예요. 무턱대고 돈이 사는 거 이거 분산 투자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분산 투자도 계획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1,000만 원 플러스 내가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 여유 자금을 플러스할 것인가? 몇 년 동안 할 것인가? 이 투자 자산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게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계획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실수자들을 보면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이기 때문에 실수가 생긴다는 거죠. 계획이 있어도 어렵고 실수가 생기는데 무계획이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수도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몇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 5종목, 20종목, 50종목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정하든지 간에 그 한도를 정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공하셨으면 계속 하세요. 주식 투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나한테 맞아서 그 방법으로 수익이 난다면 하시면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는 분은 데이 트레이딩 해야 돼요. 그분한테 너 잘못됐으니까 같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매일 세 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매일 한 끼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끼를 먹는 게 비만의 원인이 한 끼를 먹어라. 한 끼를 먹는 사람한테는 건강으로 세 끼를 먹어라. 잔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건강하다라면 뭐 비만이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말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 행태를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행태를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돈을 잘 벌고 있다라면 제 영상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돈을 못 벌고 있다라면 원리 원칙대로 처음부터 다시 해보시는 거. 그럴 때는 계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투자 자산과 투자 종목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 분산입니다. 업종 분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같이 담으셔서는 안 되죠. LG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를 같이 담으셔서는 안 되죠. 업종 분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증권 회사 다닐 때 리밸런싱을 해드리려고 보면 이 업종 분산에 대한 개념 없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종목은 나름대로 내가 5종목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업종 분산에 대한 개념도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 업종에 쓴 매력도가 높다 하더라도 분산할 때는 물론 종목수가 많으면 한두 개가 같은 업종에 들어갈 수도 있죠.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5종목 한다라고 한다면 5종목은 업종이 다 달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한두 종목은 겹칠 수도 있죠. 그 업종이 워낙 좋아 보이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업종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개념,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죠. 그리고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종목을 사면 무작정 오를 때까지 2년, 3년, 10년 마음은 그렇게 먹고 들어가는데 주가 안 오르면 답답하죠. 당장 샀는데 6개월 동안 주가가 주구장창 빠지면 너무 답답하죠.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매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2년 두면 3년 두고 장 10년 두면 장기 투자하면 되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6개월 만에 흔들린다라면 분산 투자를 해서도 손절 계획도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수익이 뭐 100% 난다라든지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50% 나면 매도한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계획은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집중 투자 때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만 분산 투자할 때는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셔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말이 달라지죠. 내가 한 50% 정도 오면 팔아야지. 근데 업황이 좋아. 그리고 이 트렌드가 붙어서 더 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산 투자 손절매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절매 계획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제 투자 성향상 분산 투자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손절매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태껏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내린 판단이 100% 맞았던 경우는 몇 번 안 됩니다. 대부분 제 판단이 틀린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나는 판단을 잘했지만 남이 나를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뒤통수 몇 번 맞아봤고요. 저는 그것을 주식시장에 대입을 합니다.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소위 기업이 나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매 계획을 가져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좀 살펴보죠. 일반적인 분산 투자는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종, 종목, 자금 분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금 분산은 뭐냐면 10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 사고 1000만 원 생기면 1000만 원 사고 따라서 정말 좋은 종목은 100만 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정말 나쁜 종목을 1000만 원어치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산하는 경우에 이런 거죠. 지금 시장의 인기 종목 중심으로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2022년 포트폴리오에 무상증자 테마주라든지 태조이방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죠. 뭐 네옴시티라든지 그건 그때그때 인기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주가 수익률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으로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후 주가 빠지니까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 전환하면서 가치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아, 나는 잘하고 있어. 가치 투자를 하고 있어. 남들이 물어보면 아, 난 분산 투자했고 가치 투자 언제는 난 수익이 날 거야. 글쎄요. 제가 주식 시장에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2000년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1990년대에 건설주 올라갈 때 들고 있었던 그 건설주들, 완전히 지금 뭐 동전주 된 건설주들, 여전히 들고 계신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이 종목이 거의 뭐 한 몇백 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몇백 종목이냐? 공모전 할 때마다 하셔가지고 한 주, 두 주, 아홉 주, 열 주 그냥 무조건 묻어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된 것도 있고 정말 주가가 바닥인 것도 있고 일부 올라간 것도 있어요. 굉장히 뭐 수십 배 수익이 난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계좌 수익률은 오르지 않고 있죠. 어떤 종목은 20종목 갖고 있는데 거의 동전주가 됐고 어떤 종목은 한 종목 갖고 있는데 뭐 400%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계좌 수익률이 오르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공부하지 않는 핑계로도 활용되기도 하고요. 자, 제가 격언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멀리 가기 위해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10년, 20년 하려면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어요. 혼자서는 멀리 가기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죠. 야, 템버거, 소위 내가 10배가 나는 종목을 몰빵을 찍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게 분산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그분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지만 같이 가려면 계획을 세워야죠. 여러분 친구분들과 여행을 같이 떠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즐거웠던 여행도 있을 거고 정말 경치는 좋았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었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누구와 같이 갈 것인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이 있어야만 같이 간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을 보고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니까 절판이 되고 이북만 남아 있습니다. 중고 서적은 3배까지 올라 있는 상태고요. 저는 뭐 종이 서적을 갖고 있죠. 옛날에 봤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책인데 저는 세계 유수의 펀드 매니저들이 쓴 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중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고 가격이 급등해 있는 상태고요. 2북만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투자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수익률 달성 확률이 높을 때만 투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성 확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아리까리 할 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 내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관리가 용이합니다.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에 취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블랙스완 같은 경우죠. 갑자기 뭐 물적 분할을 한다라든지 갑자기 대주주가 횡령을 했다라든지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왔다라든지 이럴 때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분산 투자를 해놔도 깨지긴 하지만 그래도 분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덜 깨지죠. 집중 투자는 많이 깨집니다. 그러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집중 투자는 손절매에 대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손절매를 못 하신다면 저는 집중 투자하셔서는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매를 못 한다면 집중 투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하려는 욕심으로 집중 투자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템복으로 수익률을 내겠다라고 해서 집중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어렵죠.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야, 삼성전자 내가 5만 원대 받는데. 뭐 그건 옛날 얘기니까. 최근에 2020년에 삼성전자 내가 4만 원대 받는데. 그때 집 팔아 살려고 했는데 그게 9만 원까지 갔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주위에 종종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투자했었다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수 있죠. 근데 과연 9만 원을 팔았을 수 있을까요? 그게 첫 번째 논쟁이고요.
두 번째, 옛날에 삼성전자가 4만 원, 5만 원 할 때 내가 몰빵을 질렀으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뒀을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긴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집도 사야 되고 애들 키웠었다라면 그 중간에 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도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연봉이라든지 이걸 월봉이라든지 일봉으로 옛날까지 HTS로 최대한 땡겨서 보세요. 과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와서 보면 견뎌낼 수 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견뎌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집중 투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나름대로 또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 데이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이 있고요. 저처럼 곰처럼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서로 성향이 다른 거죠. 공부가 많이 된 거와 적게 된 거, 그리고 실력에 따른, 실력이라는 것은 감정 조절이라든지 손절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매매 스타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 매매 스타일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집중 투자 스타일입니다. 30년 동안 온갖 가지 방식의 투자를 거의 다 해봤습니다. 선물 투자, 옵션 투자, 뭐 스윙, 데이 트레이딩, 초단타 매매, 뭐 정보 매매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맞는 것은 집중 투자입니다. 집중 투자인데 어떤 방식이냐? 게릴라 전법을 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마틴 프린 책에 나와 있는 전법이죠. 이 게릴라 전법은 뭐냐면 내가 유리할 경우만 싸우는 거예요. 저는 시장이 거대하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저보다 훌륭한 고수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일 수 있고 기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따라서 그들과 다이다이 붙어서는 제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할 때, 상대방이 방심할 때, 이럴 때 저는 들어가서 먹고 빠지는 식이죠. 단 저는 사전에 분석되지 않는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껏 30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사전에 분석되지 않은 종목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 분석되지 않은 종목은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남의 얘기 들은 종목은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투자 이익을 볼 확률은 지극히 낮았습니다. 반면에 내가 분석한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크게 났고요. 물론 손실이 났을 때는 그 손실을 짧게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기 때문에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 짧게 끊어가다 보니까 수익률 관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 투자지만 한 번에 전부 제 금액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종목을 매매할 때 비중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종목을 기본으로 해서 5종목, 6종목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갑니다. 지금 제가 2022년에 매매한 종목을 보면 LG전자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그렇고 이건 3분의 1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겹치는 시점이 없었어요.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매도한 롯데관광개발까지 저는 그냥 한 번 들어갈 때 여기 3분의 1 들어가 있고 나머지 3분의 2 중에 3분의 1 들어갔다 나오고 3분의 1 들어갔다 나오고 3분의 1 들어갔다 나오고 나머지는 계좌에서 돈을 빼버립니다. 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냥 은행에 놔둬요. 이자 상관없이 그냥 놔둬요. 주식 계좌에 돈이 있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 싶다라는 거죠. 제 전 조건은 이겁니다. 매수 전에 2, 3년은 보유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무조건 삽니다. 이것도 2, 3년 보유하려고 했고 이것도 2, 3년 보유하려고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원하는 수익률이 달성됐기 때문에 빠져나온 겁니다. 일단은 최악의 경우 저는 LG전자가 생각보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전장산업만 보고 들어갔고 전장산업에 흑자가 나타나면 주가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흑자가 나타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2, 3년 계획했던 대로 보유할 거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림 없이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만 투자합니다. 나머지는 언제든지 기회가 오는 거예요. 롯데관광개발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가을에 기회가 왔고 매수해서 이익을 실현했다는 거죠. 내년도에는 또 어떤 종목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할지 모르겠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면 저는 분석을 하고요. 분석이 된 다음에 그 종목을 제 종목 풀에 넣어놓습니다.
제 터틀 트레이딩 책에 쓴 대로 제 종목 풀에 집어넣고 지켜보다가 타이밍을 잡아서 게릴라처럼 매매를 하고 빠지는 스타일이죠. 저는 주문은 뭐 항상 공개했다시피 제 핸드폰에는 공인인증서가 깔려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화로 주문을 냅니다. 이것은 저의 잦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호가는 최우선 호가입니다. 살 때는 매도 호가에 사버리고요. 팔 때는 매수 호가에 삽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이니까 한 1%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호가 따지면 한 2, 3% 정도는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교하게 매매하는 거에 비해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그 종목을 사서 이익을 내던 아니면 손실을 끊어내던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제가 10%벌 걸 7% 벌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다. 아니면 저만의 체득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두 개를 혼용하셔도 상관없고요. 두 가지에서 장점만 뽑아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하나가 옳고 하나가 그르다라는 생각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향과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어떠한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